자,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노트가 따로 없어서 그냥 쓰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죠? 오늘 할 이야기는 이제 여러 개의 파퓰레이션을 비교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두 개의 파퓰레이션을 비교하는 그런 통계 가설 검정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보았죠. 그 두 개의 파퓰레이션을 비교할 때는 여러 개의 파퓰레이션을 비교할 때보다 훨씬 간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호텔링의 T제곱의 분포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분포를 이용해서 가설 검정도 할 수 있고, 만약에 평균 차이에 대한 우리가 신뢰 구간 또는 신뢰 영역을 주려고 하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호텔링의 T제곱 그 분포를 이용해서 다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러 개의 파퓰레이션을 비교하는 이런 문제는요. 그 여러분이 일별량에서 그러니까 변수의 개수가 하나일 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1학년 때 일반 통계학 수업을 들을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우리가 원 샘플 t 테스트를 배우고 그리고 투 샘플 t 테스트를 배우고 그런 거 했었던 거 기억이 나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봤던 내용이 이 호텔링의 T제곱을 이용해서 신뢰 구간을 구하고 검정을 하고 했던 게 다 그 원 샘플 t 테스트의 확장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이 투 샘플 t 테스트의 확장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 개의 파퓰레이션, 여러 개의 모집단을 비교를 한다면은 어떤 방법을 이용했었죠? 분산 분석이라는 방법이 있었어요. Analysis of Variance라고. 그런 분산 분석을 역시 확장을 하면은 좋겠죠. 자, 분산 분석은 여러분이 아마 배웠을 텐데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네, 다시 보면 기억이 나겠지만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분산 분석은 이름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실제로 하는 것하고 조금 달라요. 분산 분석에서는 거기서 기본적으로 비교하는 거는 예를 들어 파퓰레이션 모집단이 3개가 있다 라고 할 때 이 3개의 모집단의 그 모 평균들이 같은지 다른지를 검정하는 그런 검정 방법을 우리가 분산 분석이라고 그냥 부르고요. 그러니까 이 분산 분석이 실제로 하는 것과 이름에 왜 분산이 들어갔는지 이 두 개가 연결이 안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렇게 비교를 할 때 분산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이유는 이제 분산 이제 전체 데이터의 분산을 2개로 쪼개서 이제 2개의 분산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검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별량인 경우에는 그는 분산 분석에 어떤 통계량이 있고요. 이 통계량의 분포가 F 분포를 따른다는 게 알려져 있어요. 정규 분포, 모든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할 때. 다별량의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간단하게 나오지가 않아서요. 우리가 이 분산 분석을 다별량으로 확장을 하는 것을 오늘 보기는 할 텐데 결론을 쉽게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이 근사적인 답만 주고 끝날 거예요. 자, 그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을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만약에 여러 개의 파퓰레이션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개의 파퓰레이션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여러 개의 파퓰레이션에서 우리가 관측값을 얻는다면은 어떤 샘플링 스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2가지 다른 우리가 통상적으로 가정을 하는 샘플링 스킴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을 좀 이해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각각의 파퓰레이션에서 랜덤 샘플을 하는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만약에 모집단이 하나만 있다면은 이 모집단 하나로부터 관측값 x1부터 xn이 있다라고 하면은 각각 x1, x2 이런 각각의 랜덤 벡터들이 서로 독립이고 같은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곧 랜덤 샘플 되면은 IID라는 가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파퓰레이션이 이 모집단이 n개가
아니죠. K개라고, 3개만 할게요. 자, 3개의 파퓰레이션이 이렇게 있는데요. 각각의 파퓰레이션으로부터 이제 랜덤 샘플을 해서 n개, x1부터 xn1까지 n1개의 observational 랜덤 샘플을 하고요. 두 번째 파퓰레이션, 2라고 쓰는 거예요. 두 번째 파퓰레이션에서 마찬가지로 또 랜덤 샘플을 해서 서로 독립이 되게요. 랜덤 샘플을 해서 뭐 y1부터 뭐 yn2 이렇게 또 랜덤 벡터를 뽑아내고요. 세 번째 파퓰레이션에서 또 랜덤 샘플을 해서 또 마찬가지로 독립이게 뭐 예를 들면 G1부터 N3까지 이렇게 3개의 그 관측값을 따로따로 3개의 관측값 세트를 따로따로 얻는 뭐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건 사실은 앞에 투샘플 또는 2개 모집단에서도 사실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인데요. 뭐 예를 들면은 첫 번째 파퓰레이션은 요새 그 선거 시즌이 돌아오니까 여론조사를 예로 들면은 요것은 이제 20대 남자가 되는 거고요. 20대 여자가 되는 거고요. 요거는 뭐 30대 여자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더 갈 수 있겠죠. 그러면은 파퓰레이션 1에서 N1개를 뽑는다는 얘기는 20대 남자들 누가 이제 그 우리가 명부 같은 거를 보면은 20대 누가 20대고 누가 남자인지 알 수 있으니까 이제 그 중에서만 랜덤 샘플로 이 X들 관측값들을 뽑아내고요. 두 번째 파퓰레이션 20대 여자에서 정해놓고 이제 또 이 두 번째 관측값들 Y1부터 YN2를 뽑는 이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게 그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샘플링이고요. 지금 샘플링 시간은 아니지만 뭐 샘플링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뭐 stratified sampling 이게 미리 나눠놓고 샘플을 하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첫 번째 A라고 써는 random sample from each population 이런 의미가 되고요. 두 번째 mixed population이 무엇이냐? mixed population은 여기 population 1, 2, 3가 있는데요.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요. 큰 population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population이에요. 자, 그러면 이 population은 예를 들어서 뭐 20대, 30대 우리나라 국민이 전체 population이라고 해볼게요. 이제 10대는 빼고 이제 그 40대 이상 나이 많은 사람도 빼고 20대, 30대만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자, 우리는 이 population이 population 1, 2, 3 위에 써 있는 population 1, 2, 3를 그냥 단순히 다 합하면 그러면 밑에 이제 크게 동그라미 쳐놓은 population과 같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이제 그래서 이 population을 이제 그 mixed 섞인 population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자 우리가 랜덤 샘플을 하는데요. 일단 랜덤 샘플을 이제 사이즈 사실은 사이즈 n을 할 텐데 이제 한 값만 랜덤하게 그냥 뽑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어떤 관측값이 나오겠죠. 관측값이 하나가 나오고요. 동시에 이 관측값과 함께 이 사람이 남자였는지 뭐 20대 여자였는지 뭐 이런 그 레이블이 하나가 더 생기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 population 1에 속하는 사람인지 population 2에 속하는 사람인지 population 3에 속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레이블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여기 랜덤 샘플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관측값, 이제 멀티베리의 관측값인 x뿐만 아니고 레이블에 해당하는 G를 이제 1, 2 그냥 숫자로 표현할게요. 1, 2, 3. 원래 1번, 2번, 3번 파퓰레이션 중에 하나였으니까 이 G라는 이 discrete 이산형 또는 범주형 이제 확률 변수가 같이 관측이 되겠죠. 요 X는 이제 여기서 관측하는 요 XYG랑 같은 형태의 다별량 벡터라고 생각을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이 여러 파퓰레이션에서 이제 랜덤 샘플을 얻는 것을 두 가지 다른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오늘 그 아노바 그 분산 분석의 확장을 이야기를 할 때는 이 첫 번째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그리고 혹시 오늘 시간이 된다면 오늘 마지막에 잠깐 이야기할 분류 방법에서는 이 두 번째 방법을 사실 더 기준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샘플을 A 방식으로 샘플링을 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A에서 샘플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랜덤 샘플이 어떻게 되죠? 자, 우리가 이 첫 번째 파퓰레이션에서 관측값을 얻으면 그거를 xij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이 i가 이제 그 i가 1일 때 첫 번째 파퓰레이션이 되고요. i를 1로 바꿀게요. 네, x1j이고요. j는 1부터 이제 n1개의 관측값을 우리가 뽑을 거다라고 미리 정해놓고 뽑는 거죠. 그러면 이 파퓰레이션은 이 파퓰레이션 1이라고 써 있는 게 자, 우리는 그 정규분포 가정을 안 해도 되지만 일단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파퓰레이션에서 뽑히는 게 정규분포고요. 평균이 µ1이고 분산은 그냥 같다고 이렇게 가정을 할게요. 파퓰레이션 2에서 뽑는 관측값들도 역시 이제 이런 식으로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µ3의 시그마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첫 번째 파퓰레이션에서 우리가 n1개의 관측값을 뽑으면은 요거는 각각은 이제 IID가 되고요. 정규 분포의 µ1의 시그마를 따르는 이런 관측값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파퓰레이션에서 뽑으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독립이 되고요. 서로 독립이고 전부 다 같은 모집단, 두 번째 모집단에서 이렇게 나온 관측값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G개의 파퓰레이션이 있다면 여기 세 개만 그려놨는데 만약에 파퓰레이션이 G개가 있었다면은 XGJ가 마지막 것도 역시 IID고 이제 G번째 평균이 있고 J는 1부터 NG까지 있는 이런 랜덤 샘플이 되겠죠. 그리고 파퓰레이션마다 우리가 샘플링을 따로 하기 때문에 이 X1J들, X2J들 얘네들은 서로 독립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다 독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샘플링을 해서 모은 관측값을 우리가 하나에 모아놓고 쓸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내가 이야기하지도 않고 하고 있는 가정이 모든 파퓰레이션에서 뽑는 관측값이 평균은 다르지만 분산은 같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정을 이용을 하면은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자, 이런 랜덤 샘플을 우리가 한 방에 쓰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xij가 있고요. 이 i번째 파퓰레이션에서 관측된 이제 j번째 관측값 그게 xij가 되고요. 이 xij는 µj 평균이 µj였죠. 그럼 평균이 µj니까 남는 거는 이제 분산밖에 없어요. 평균이 µi죠. 네. 실수. 네, 평균이 µi고요. 이제 남는 거는 분산밖에 없죠. 분산은 각 관측값마다 따로따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입실론 ij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렇게 하면은 입실론 ij는 즉 xij가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시그마니까 입실론 ij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역시 시그마이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 평균이 0, 분산이 시그마인 이런 에러 텀이 되는데요. 이제 평균이 0이기 때문에 전부 다 독립이면서 전부 다 같은 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IID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모든 IJ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까지 써놓으면은 이게 지금 사실은 이 P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는 벡터예요. XIJ가. 근데 P가 1인 경우에는 우리가 아노바를 할 때 생각했던 바로 그 모형과 같게 되죠. 이 뮤i를 조금 더 자세하게 가르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뮤 더하기 타우 i 더하기 엡실론 ij. 자,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쓰는 방법이 뭐 유일하게 나오지는 않는데요. 이렇게 쓰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은 요 뮤라는 거는 뭔가 이 전체적인 평균, 전체적인 이 모집단을 다 합했을 때 전체적인 평균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타우 i는 지금 보면은 뮤 i가 뮤 더하기 타우 i랑 같죠. 그래서 타우 i는 이 전체 평균에서
i번째 모집단의 평균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얘네들 다 벡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꼭 분산 분석하듯이 i번째 그룹이라고 할게요. 그냥 population의 effect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원래 뮤i만 정해져 있으면은 내가 사실 이 오버롤 민 뮤를 아무 값이나 정해도 그래도 여기 두 번째 이 이퀄 사인이 다 성립을 해요. 내가 뮤를 아무 값이나 정해도 타우 i를 뮤 i 마이너스 뮤로 정하기만 하면은 다 정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뮤라는 게 사실은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특히 분산 분석을 할 때, 다별량 분산 분석을 할 때 어떤 가정을 하냐면요. 일반적으로 항상 이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약간 좀 컨벤션 같은 거죠. x바의 닷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 p-벡터인 xij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전체 이 첫 번째 모집단에서 n1개, 그다음에 이 g번째 모집단에서 ng개.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관측값들이 있죠. 이 관측값들을 그냥 통째로 평균을 낸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됩니다. 그게 x바의 이고요. 요 값을 우리가 뮤라고 정할 거예요.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하지? 요 값을 뮤라고 그냥 정합니다. 여기서 x바의 닷닷을 조금 풀었으면은 i는 1부터 g까지, j는 1부터 ni까지 모든 관측값들을 전체 관측값의 수로 나누는데요. 그냥 n이라고 할게요. 여기서 n은 각각의 관측값들의 합이죠. 전체 관측값의 수가 되겠죠. 네, 이렇게 정하고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조금 자세하게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했을 때 왼쪽에 있는 것을 다시 보면은요. 이 x바 여기에다가 x바에다가 요식을 그냥 집어넣게 되면은 왼쪽에 expectation i에 대한 summation, j에 대한 summation, expected value of xij가 들어가고요. 오른쪽은 n 곱하기 뮤가 되겠죠. 근데 이 xi번째 population에서 나온 j번째 관측값의 평균 벡터는 위에서 봤듯이 그냥 뮤i 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뮤 i를 이제 뮤 더하기 타우 i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요 값이 뮤 더하기 타우 i가 되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쓰면은 i의 j의 뮤 더하기 타우 i 이렇게 나오고요. 요게 n 뮤랑 같죠. 그래서 왼쪽만 다시 쓰면은 일단은 뮤를 이제 모든 j에 대해서 더하고 모든 i에 대해서 다 더하면 그냥 n 곱하기 뮤가 되고요. 자, 이거를 다시 쓰면은 이건 n 곱하기 뮤가 되고요. 자, 타우 i는 j가 1부터 ni까지 다 더해요. 그래서 이거는 ni, i는 1부터 g까지 ni 곱하기 타우 i가 왼쪽 오른쪽이 지금 같은 텀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말이 뭐냐면은 ni 곱하기 타우 i가 0이 되는 이런 조건을 우리가 준 것과 같은 뜻이 됩니다. 네. 그림으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무슨 자리가 있나? 네. 그림으로 보면은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이 population 3개만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population이 어디다 그렸지? 벅찼네요. 크게 그릴 필요 없으니까 여기 오른쪽에다가 그리도록 할게요. 자, P가 2인 경우 우리가 변수 2개가 있고요. 첫 번째 파퓰레이션에서의 관측값이 여기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이게 첫 번째 파퓰레이션에서의 관측값이고요. 두 번째 파퓰레이션에서의 관측값이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할게요. 네, 평균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죠. 세 번째 파퓰레이션에서 관측값이 뭐 이 정도에 이렇게 있다. 네. 굉장히 유니폼한, 정기 분포가 아니고 유니폼한 에러를 좀 추가할게요. 이런 분포에서 나왔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 첫 번째
population에서의 관측값은 평균이 mu1이고 분산이 시그마인 이런 분포에서 나왔죠. 그래서 대략 요 가운데가 이제 첫 번째 population의 모 평균인 mu1이 되고요. 여기가 이제 mu2라고 할 수 있고 얘가 mu3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왼쪽에 이렇게 이 전체 뮤를 정하는 거는 사실은 이 population에서 우리가 뽑는 샘플의 사이즈랑 사실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개의 오버롤 미니 뮤가 여기 가운데 어딘가에 있는데요. 이 가운데 있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우리가 알고 봤던 여기가 이 평균 뮤였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가 되죠? 그러면은 이 뮤에서 뮤3, 뮤에서 뮤1, 뮤에서 뮤2까지 가는 이 벡터가 곧 거꾸로 오네요. 네. 이 뮤3에서 뮤로, 뮤2에서 뮤로, 뮤1에서 뮤로 지금 화살표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 벡터가 곧 얘가 타우3, 타우1, 타우2 벡터가 되는 거죠. 지금 보고 있는 벡터를 뒤집으면 지금 실수했는데 뒤집으면 타우1, 타우3, 타우2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타우와 뮤의 정의에는 사실은 여기 보듯이 이 샘플 사이즈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뮤라는 거는 정확하게 population에서만 정의되는 거는 아니고요. population과 이 샘플링 스킴, 샘플 사이즈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 결정되는 그런 값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모형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분산 분석을 할 때 이런 모형을 가정을 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다별량 분산 분석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형은 이런 모형이 되겠죠. 모형이 아니고 가설이죠. 네, 우리가 생각하는 가설은 이런 겁니다. 네, 규모 가설이 mu1, mu2 얘네들이 전부 다 G 전부 다 같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모집단이 아니고 사실은 한 모집단이다. 그래서 이 그룹 간의 차이가 없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뭐 20대, 30대 이런 나이대별로 차이가 없다. 이제 이런 게 규모가설이 되는 거고요. 같은 뜻으로 우리가 뮤를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그러면은 타우1에 대한 가설로도 바뀔 수가 있어요. 자, 오른쪽의 그림을 보면은 이 귀문가설이 사실이라면은 뮤1, 뮤2, 뮤3가 사실은 같은 점이죠. 같은 점이어서 뮤를 무엇으로 잡던 간에 뮤를 우리가 어디로 잡던 간에 타우1, 타우2, 타우3는 다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긴 규모가설을 테스트하거나 이렇게 생긴 규모가설을 테스트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모형, 우리가 이 믹스드 파퓰 여기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믹스드 파퓰레이션에서 뽑을 때 그때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두 번째는 B에서 우리가 이 관측값 지금 두 번째는 전부 다 우리가 믹스드 한 파퓰레이션이에요. 한 파퓰레이션이 섞여 있지만 전체를 하나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게 IID 관측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를 뽑았을 때 관측값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랜덤 샘플을 하는 거는 X와 G를 동시에 하는데요. 여기서의 이제 G는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1, 2부터 G까지 이제 G개의 파퓰레이션이 섞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G라는 레이블은 또는 범주형 변수는 1부터 G까지의 값을 갖게 되는 그런 거죠. 자, 그러면은 이 파퓰레이션에 어떤 가정을 하냐면요. 이 G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자, X를 잠깐 무시하고요. 이 믹스드 파퓰레이션에서 우리가 그냥 하나를 샘플을 해서 봤는데 레이블이 무엇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럼 이 파퓰레이션에 이 각 레이블들에 해당하는 이 값들이 얼마나 어떤 비율로 들어있는지
랜덤 샘플을 하면 그 비율 그대로 이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림을 조금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여기 생각하고 있는 거는 요 믹스드 파퓰레이션, 이 믹스드 파퓰레이션이요. 요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 G가 3인 경우 이렇게 3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면적이 곧 이 첫 번째 파퓰레이션, 이 세 번째 요 파퓰레이션들의 비율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얘는 요 비율이 파이 1이 뭐 3분의 1, 얘도 뭐 3분의 1, 2분의 1로 할까요? 크다고 하면은 뭐 6분의 1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합해서 1이 되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대, 30대, 40대라면은 이제 이 전체 파퓰레이션에서 20대의 비율이 이제 파이 1이 되는 거고요. 전체 파퓰레이션에서 30대의 비율이 이제 파이 2의 값이 되는 거죠. 자, 여기 써놓은 숫자들은 한 예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G라는 게 우리가 이 랜덤 샘플을 하면은 이 G가 1이 될 확률은 바로 여기 있는 요 파이 1만큼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확률 구조를 생각을 할 때 G가 I일 확률은 우리가 파이 I라는 걸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요 파이 I는 이제 모수예요. 이 파퓰레이션의 모수인데 당연히 비율이니까 합해서 1이 돼야 되는 그런 모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더 어려운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X의 분포가 무엇이냐? 자, X의 분포는 우리가 애초에 생각을 할 때 이 population 1이라면은 이 population 1의 분포는 위에 있는 요 그림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상황인데요. population 1이었다면은 이 첫 번째 모수의 분포는 X는 여기에서 나올 X는 mu1의 시그마를 따르고요. 만약에 이 X가 두 번째 population에서 관측되었다면은 역시 노말의 mu2의 시그마를 따르고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정규분포 가정을 할 수가 있고 공분사는 같은데 평균만 다르다 이런 가정을 한다면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첫 번째 모집단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이 믹스드 파퓰레이션에서 G가 1인 바로 그 집단에 해당할 때 그때의 X의 분포가 이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를 표현하는 좋은 방법이요. 우리가 컨디션, 조건부 분포를 이용하면은 편합니다. 그래서 X의 분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G가 레이블이 I일 때 각각의 I에 대해서 따로따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for each I, 각각의 I에 대해서 이 그룹이 I 번째일 때의 X의 분포는 예를 들어 그룹이 첫 번째일 때 X의 분포는 바로 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또 정규분포 과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 범주형 변수인 G와 우리가 이 continuous random vector인 X 이 두 개의 이 믹스드 두 개가 이제 그 다별량 뭐라고 해야 되죠? 이 joint distribution이 두 개의 joint distribution인데 우리가 이 continuous하고 discrete를 한꺼번에 쓰기는 좀 복잡하잖아요. 가능해요. 가능하지만 복잡하기 때문에 범주형인 G의 분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continuous인 X의 분포를 범주형 G에 의해서 범주형 변수인 G가 결정되었을 때의 조건부 분포로 표현하면은 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분포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아주 간단하게 이제 예를 들면은 P가 1인 경우가 그림을 그리기가 쉽기 때문에 P가 1인 경우를 생각을 할 거고요. 그러면은 이 G가 1일 때에 X 기분 G는 2라고 할게요. 두 개만. 이때 분포를 노말 0, 1이라고 하고요. G가 2일 때 분포를 노말 2, 1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요. 지금 보고 있는 이 세팅이 굉장히 특별한 그런 경우이죠. 자, 이때 덴시티가 어떻게 될까요? 파이 1, 파이 2를 안 써놨는데 여기서
파이 1은 4분의 1, 파이 2는 4분의 3. 자, 이렇게를 할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룹이 일단 첫 번째 그룹보다 3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이 파퓰레이션에는. 그렇죠? 그리고 이 두 번째 그룹의 파퓰레이션의 분포는 평균이 2이고 분산이 1인 그런 분포를 따른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 되는 정규분포 덴시티를 그냥 한번 그려본 거예요. 이 정규분포 덴시티를 그려본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첫 번째 그룹을 생각을 한다면은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그런 분포인데요. 자, 이 첫 번째 그룹은 두 번째 그룹보다 사이즈가 3분의 1만큼 작아요. 3배가 작죠. 네. 그래서 덴시티도 사실 그만큼 쪼그라들어야 돼요. 두 번째, 역시 정규분포를 따르고요. 분산은 1인데 덴시티가 많이 내려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파란색하고 빨간색을 합쳐 놓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 파란색은 그러면은 파이 1 곱하기 이 p가 이 정규 분포의 덴시티 함수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표준 정규 분포의 덴시티 함수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그럼 빨간색은 뭐가 되죠? 파이 2를 곱하고요. p에 이제 평균이 이만큼 옮겨갔으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더한 믹스드 파퓰레이션, 지금 파란색은 population 1, 빨간색은 population 2인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믹스드 파퓰레이션은 두 개를 합한 그런 게 되죠. 그래서 두 개를 합했을 때 덴시티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덴시티를 두 개를 단순히 더한 거예요. 네, 이렇게 생긴 요게 이제 그 두 개가 합한 믹스드 파퓰레이션의 덴시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관측값 하나를 딱 얻으면은 이 빨간색에서 나왔을 수도 있고요, 파란색에서 나왔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 덴시티가 어떻게 이 위치에서 덴시티가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보세요. 요 빨간색 높이 더하기 파란색 높이가 곧 요 검은색 덴시티의 높이가 돼요. 그래서 이 관측값 x의 덴시티는 이렇게 쓸 텐데요. 자, 첫 번째, 자, 빨간색, 파란색 두 개만 할게요. 두 개를 더 하는데 우리는 지금 주의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주의계를 더 할 거예요. 그리고요, 무엇을 더했죠? 빨간색은 파이 2 곱하기 빨간색 모집단의 덴시티. 그렇죠? 두 번째 모집단의 파이 2 비율 곱하기 그 모집단의 덴시티 더하기 첫 번째 모집단의 비율 곱하기 첫 번째 모집단의 덴시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네, 그래서 요거를 다시 표현하면은 덴시티인데요. 어떤 덴시티냐면은 G가 I일 때 이제 I 번째 모집단의 덴시티고요. 여기다 곱하는 게 이 G가 I일 확률, 다시 말하면 I 번째 모집단의 비율이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정규분포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이 앞부분 x가 이제 이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이 정규분포를 따르죠. 다별량 정규분포, 이 p를 다별량 정규분포의 덴시티 함수라고 하면은 평균이 mu i고 분산이 시그마인 그런 다별량 정규분포의 덴시티를 그냥 p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 두 번째는 이제 pi i가 되겠죠. 자, 이런 모형을 우리가 노멀 믹스처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노멀 믹스처 모형이 바로 정확하게 이렇게 이 혼합된 파퓰레이션, 믹스드 파퓰레이션에서 관측값 x를 얻을 때 그때의 분포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경우에 자 이런 믹스처 그리고 이 노멀 믹스처라는 게 들어간 거는 이 우리가 여기 p가 여기에 있는 p가 이제 그 노멀 p mu i 시그마의 덴시티죠. PDF죠. 정규분포를
가정했기 때문에 이제 노멀 믹스처 모형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 모형을 여러분이 처음 봤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음 할 얘기랑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관측값 x, 이 혼합 모형에서 관측되는 관측값 x의 평균과 분산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을 한번 구해보면요. 지금 여기서 x를 구해보면은 자, 이 평균 어떻게 구해야 되죠? 우리가 평균을 구할 때 각 코디네이트에 따라서 그냥 각 변수, 이제 x가 p 벡터이기 때문에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평균을 그냥 구하면 되죠. 평균이 이렇게 덴시티가 있을 때 평균을 구하려면은 적분을 하면 되죠. 네, 그래서 적분을 할게요. 이제 지금 P개를 한꺼번에 RP에 대해서 적분을 하고요. 평균은 이 X 곱하기 덴시티예요. 그래서 그냥 진짜로 그냥 그대로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X 곱하기 이 덴시티가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잘 보면은 자, 요 파이 i는 적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쵸? 이 서메이션도 요 밖으로 사실은 쑥 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서메이션하고 파이 i를 밖으로 꺼내놓고 나머지만 한번 볼게요. 그래서 내가 뭐를 할 거냐면은 여기서 얘랑 얘는 밖으로 꺼내고요. 얘가 아니네요. 요거랑 요거는 밖으로 꺼내고요. 나머지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머지에 줄을 치는 게 편하겠네요. 요거랑 요 부분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이제 서메이션 잠깐 무시를 하고 i가 고정됐다고 생각을 하면은 x 곱하기 정규 분포의 pdf를 적분하는 게 되니까 뭐가 되죠? 이 정규 분포의 평균이 그냥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쓰면은 summation i는 1부터 g pi i가 나오고요. 나머지는 그냥 요 줄친 부분은 mu i, 이 정규 분포의 평균 mu i가 돼서 나오게 됩니다. 네. 자, 요 값을 우리가 mu라고 부를 거예요. 자, 이 첫 번째 샘플링 스킴에서 우리가 mu를 어떻게 정했는지 한번 잠깐 보고 올게요. 첫 번째 샘플링 스킴에서 mu는 이 x 바의 평균이고요. 다시 보면은 이렇게 생겼네요. 이거 좀 다시 쓸게요. 자, 여기다가 요거를 좀 다시 쓰면은 자, 여기다가 우리가 ni로 나누고 요 앞에 ni를 곱하면 그러면은 xij를 평균 이 중간에 딱 나오죠. 그래서 얘가 n분의 ni 곱하기 xi 바가 됩니다. 자, 바로 요 표현하고 요 표현을 하고요. 밑에 있었던 표현은 뭐가 되죠? 여기서 expectation을 취해야죠. expectation을 취하면 뭐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에서 우리가 나오는 게 같은 게 아니죠.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mu라는 것이 이 expected value로 정해져 있는데요. 1부터 g까지의 ni분의 n분의 ni, 그다음 xi 바의 평균은 mu i 였어요. 바로 요 표현하고 갖고 갈게요. 여기 밑에 써놓은 요 표현을 비교를 할게요. 그래서 A에서 나왔던 요 표현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어떤가요? 좀 비슷하지 않나요? 뭐가 비슷하죠? 이 mu i들의 평균, 이 mu라는 거는 양쪽 다 똑같은데요. 자, 왼쪽 같은 경우는 이 mu가 이 모집단에서 각 이 파퓰레이션들이 섞여 있는 그 비율, 파이 i들의 가중 평균으로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서는 이 모집단에서의 비율이라는 게 없어요. 파퓰레이션이 각각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 관측값, 이 첫 번째 파퓰레이션에서 n1개, 두 번째 파퓰레이션에서 n2개. 그래서 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측값의 비율이 곧
마치 왼쪽에서 이제 전체 모집단에서의 각 모집단의 비율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이 파이 i가 오른쪽에서는 이 n i를 n으로 나눈 이 비율의 역할과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분산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이 분산은 당연히 이 공분산 행렬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공분산 행렬은 우리가 정의가 x바에서 뮤를 빼고 이 뮤가 지금 이 x의 평균이죠. 그 다음에 x에서 뮤를 빼고 요 두 개를 이제 곱해서 제곱을 이제 하는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x의 어떤 함수에 대한 이 expectation이기 때문에 역시 또 적분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 p계의 x에 대해서 한꺼번에 적분을 하고요. x-mu, x-mu 트랜스포즈의 이 x의 pdf인 요 위에 있는 요 서메이션 요거를 그냥 쓰면은 되겠죠. 긴데, 네, 그냥 쓸게요. xi가 아니고 그냥 x죠. 파이 i 곱하기 d x.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서메이션하고 파이 i를 앞으로 보내고요. 나머지 남는 것만 또 보면은 지금 요것만 이렇게 남죠. 요거 남는 것만 보면은 각각의 모집단에서 지금 정규 분포를 따르는 x가 평균이 mu i이고 이 분산이 시그마일 때의 요것의 expectation인데요. 요게 각각의 분산인가라고 착각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요렇게 컨디셔닝을 해놓은 상태에선 평균이 mu i인데 여기서는 지금 mu를 뺐죠. 그쵸? 그래서 지금 평균으로 빼고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한 단계 조금 더 갈 거예요. 그래서 일단 i는 1부터 g까지 파이 i를 곱하게 되고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은 이제 나머지를 expectation으로 그냥 다시 쓸 건데요. 자, 요 expectation은 뭐가 되냐면은 이 conditional expectation이에요. 여기서 보고 있는 x의 분포는 이제 g가 i일 때, g가 i일 때 그때 conditional expectation을 볼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들어가는 x의 분포가 여기 있는 요게 되는 거죠. 그래서 x-mu, x-mu 트랜스포즈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럴 때 여기에 들어간 요 x의 평균이 mu가 아니고 mu i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만 다시 쓸게요. 이 부분만 다시 써서 어떻게 쓸 거냐면은 자, 우리가 이 통계학 수업을 들으면 그 한 학기에 한 번씩은 꼭 나오는 바로 그 디컴포지션이죠. 이 평균으로 빼고 더하고 하는 네,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다시 쓰고 되면은 얘를 자 보면은 이 첫 번째 요거 곱하기 x-mu i 곱하기 x-mu i 트랜스포즈의 expectation은 그냥 분산이 되고요. 뒷부분 mu i 마이너스 mu i 마이너스 mu 요거 제곱의 expectation 이제 그 두 번째 텀이 되고요. 세 번째 텀은 2 곱하기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요거 두 개 곱한 건데요. 이 지금 mu i 마이너스 mu가 확률 변수가 아니고 그냥 고정된 디터미니스틱한 값이죠. 그래서 요거 곱하기 요거의 expectation을 취하면 x의 평균이 mu i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쓰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i는 1부터 g까지 x-mu i, x-mu i 트랜스포즈 g는 i 이제 이런 expectation 하나 나오고요. 파이 i를 빼먹었네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그 다음에 i는 1부터 g까지 파이 i의 mu i 마이너스 mu i 마이너스 mu의 트랜스포즈 한 개 나오고요. 이 두 번째는 expectation을 아예 안 썼어요. 왜냐면 지금 확률 변수가 아예 없기 때문에 그 고정된 값의 expectation은 그냥 걔죠. 크로스 프로덕트 텀은 0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이게 뭐냐면요. 각각의 분산이에요. 그렇죠? 얘가 시그마죠? 그러면 시그마를 이 파이 i로 스케일링해서 다 더하면은 이 파이 i가 합이 1이기 때문에 이 시그마들의 가중 평균은 그냥 시그마죠. 네. 그리고 이거를 다시 쓰면은 얘가 그냥 시그마예요. 더하기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표현은 그냥 그대로 우리가 고칠 수가 없죠. 밑에서 다시 쓸게요. 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x의 분산을 우리가 둘로 나눠서 공분산 행렬을 두 개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이 왼쪽에 있는 요 x는 요 x가 어떤 그룹에 속했는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관측된 모든 x들의 분산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토탈 베리언스라고 부르고요. 여기서의 토탈 베리언스는 우리가 이 어떤 베리언스 매트릭,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의 다이애고널 값을 다 더한 그 토탈하고는 다른 뜻이에요. 용어는 같지만 이제 한 용어를 내가 두 가지 뜻으로 쓰고 있네요. 네, 그렇고요. 그러면 오른쪽 왼쪽을 이름을 뭘로 붙여야 될까요? 여기 시그마는 먼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자, 각각의 각 그룹 안에서의 분산이에요. 그죠? 첫 번째 그룹의 분산이 시그마였고요. 두 번째 그룹 안에서의 분산이 시그마였고요. 세 번째 그룹 안에서의 분산도 시그마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 within 그룹 또는 within 그룹 안에 population 안에 분산이다. 그래서 within group variance라고 쓸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 건 뭘까요? 이 파이 i를 좀 무시를 하면은 이것은 이 뮤 i들의 평균인 뮤. 지금 이 파이 i가 그냥 이 g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좀 무시를 하면은 그러면 뮤 i들의 평균이 여기를 보면 뮤 i들의 평균이 결국 뮤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게 나타내는 뜻은 뮤 i들이 뮤 1부터 뮤 g까지가 이 뮤에 비해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얼마나 변동이 심한지 그 분산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between 그룹 간의 변동이다 또는 분산 행렬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위에 앞에서 그려놨던 그림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토탈 베리언스를 within group variance하고 between group variance로 나눌 수 있다. 이게 이 그림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요. 그림을 그림이 있으니까 갖고 갈게요. 네. 이 그림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이 within group variance를 여기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이 첫 번째 그룹의 분산. 우리가 분산을 대충 이 동그라미 이 타원으로 표현을 한다면은 요런 요 타원들이 전부 다 뭐가 되죠? 각자 요 시그마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각 그룹 안의 분산이 되고요. 자, between group variance는 이 뮤1, 뮤3, 뮤1과 여기 그러니까 이 뮤1, 뮤2, 뮤3 요 세 점만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나머지를 다 무시하고요. 이 세 점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쉽게 표현을 좀 하려고 하면은 여기 타워1을 좀 지울게요. 타워1 여기 컨텍스트랑 맞지가 않으니까. 자, 이 토탈 베리언스는 전체의 분산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 토탈 베리언스는 요 전체의 분산이고요. 이 within group variance는 요 점, 이 세 개의 population, 1번, 뭐 2번 population, 세 번째 population, 색깔을 3개 썼다는 거는 다 어떻게 하나로 모아놨다는 얘기예요. 자, 요것의 covariance, 요게 이제 within group variance가 되고요. between group variance는 요 뮤1, 뮤2, 뮤3, 뮤2 요 세 점이 주는 분산이에요. 점 3개 가지고 우리가 분산 정의할 수 있죠. 요 세 점이 주는 이 분산을 우리가 between group variance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A로 다시 돌아가면은 이 비슷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우리가 그거까지만 얘기하고 잠깐 쉬도록 할게요. 어, 자, 우리 A에서 세웠던 모형이 뭐였죠? xij가 뮤 더하기 아니죠 뮤 i 더하기 입실론 ij 였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토탈 베리언스를 보려면은 우리가 분산을 볼 때는 항상 전체 평균하고 비교해서 보죠. 그래서 xij에서 뮤를 빼고요. 똑같이 뮤 i에서 뮤를 빼고 나머지 입실론 ij 이렇게 나눠서 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첫 번째 텀 xij에서 평균을 뺀 요 값 여기에 들어가는 요 부분이 바로 이 토탈 베리언스와 관련이 있는 부분이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ij에서 이 i번째 그룹이 어떤 그룹인지를 무시하고 왼쪽에 있는 것만 보게 되면은 토탈 베리언스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입실론 ij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각각의 iid, 노말, 제로, 시그마 였죠. 네, 그래서 이 입실론 ij라는 게 평균 각각의 그룹별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가늠하는 그런 노이즈 텀이죠. 그래서 얘는 그냥 within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뮤 i와 뮤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이 텀이 곧 이 between 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두 가지의 이 여러 파퓰레이션에서의 이 샘플링 플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두 가지 다른 것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그 이제 어떻게 샘플링을 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모형이 달라지기 또 하는데 우리가 두 번째 모형, 그러니까 이 믹스처 파퓰레이션에서 샘플을 했다라고 실제로 그렇게 했어도 첫 번째 첫 번째 샘플링 스킴으로 이 관측값이 나온 것처럼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우리가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다른 점을 이야기를 할 때 특히 다른 점은 이 첫 번째는 파이 i라는 이 각 파퓰레이션의 비율이 섞여 있는 비율, 이 비율이 있는데 두 번째는 우리가 샘플링에서 몇 개를 샘플하느냐 이것만 다르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두 번째 파퓰레이션에서 했을 때 이 파이 i라는 게 어차피 모르기 때문에 이 파이 i의 추정값으로 여기 있는 요 샘플에서의 비율을 쓰게 되면은 그러면은 첫 번째, 두 번째가 거의 같은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뭐 그렇고요. 자, 다시 우리가 여기 마지막에 썼던 이 모형으로 좀 돌아와 볼게요. 그럼 우리가 가지는 이 xij라는 관측값, 요거는 지금 이 첫 번째 파퓰레이션에서 나온 것처럼 했지만 만약에 우리가 두 번째 파퓰레이션에서 xigi가 i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관측이 되었다면은 우리가 요 중에서 여기 요 안에 좀 다르게 쓸게요. 우리가 관측한 값이 예를 들어서 x1 그다음에 g가 1인 이런 거부터 xn1개 g가 1 부터 해서 x 뭐라고 할까요? 가장 마지막은 이제 n이 되겠죠. 이건 g가 g인 경우. 자, 이렇게 우리가 실제 이 레이블을 관측을 하면은 요 첫 번째, 그다음에 요 마지막 g 번째 이 각각들을 마치 이제 요것들을 이름을 x1j로 이름을 바꾸고요. 요 마지막 거는 GJ로 이름을 바꾼다면은 마치 첫 번째 파퓰레이션에서 샘플한 것처럼 그렇게 한꺼번에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두 개 다 같다는 얘기고요. 바로 요 모형에서 다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 xij에서 뮤를 뺀 것이 뮤i에서 뮤를 빼고 그 다음에 에러가 붙은 자 이런 모형을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모르는 게 많이 있죠. 이거를 실제로 쓴다면 뮤도 모르고 뮤i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모르는 것을 이 뮤는 x의 전체 평균으로
가름을 하고요. 같은 건 아니고 같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쓸게요. 자, 뮤를 요걸로 바꾸고요. 뮤 i 햇은 이제 i번째 그룹에서의 평균으로 바꾸면은 되겠죠. 자, 그러면 왼쪽부터 다시 쓰면은 xij를 x 바로 이렇게 그 위에서 아래로 좀 바뀌었고요. 밑에는 어떻게 되죠? i번째 그룹에서의 평균을 전체 평균으로 뺀 거고요. 그리고 에러는 당연히 관측을 못하죠, 우리가. 네, 당연히 관측을 못하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을 똑같이 맞춰서 쓰기 위해서는 xij에서 xi 닷을 뺀 이런 게 이제 그 에러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total variance, 이게 between variance, 이게 within variance를 나누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무엇을 할 거냐면은 우리가 위에서 봤던 거 있죠? 자, 이 전체 population의 population variance matrix를 within group variance와 between group variance로 나눴듯이 이번에는 각각을 데이터로부터 method of moment로 추정을 한다면은 어떻게 나올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total variance를 우리가 샘플로부터 추정을 한다면은 전체 평균에서 각 관측값들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것을 조사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그 지금 마노바라는 멀티베리에이트 아노바로 갈 건데요. 이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디컴포지션을 하는데 토탈 샘플 이제 관측값에서 sum of squared variations. 네, 이름을 이렇게 붙이고요. 자, t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i, j에서 전부 다 더하는데요. 요 왼쪽 거, 요 부분, 요 왼쪽 요 부분을 다 그 곱해서 만들 겁니다. 자, 얘네가 벡터여서 내가 제곱으로 안 쓰고 뭐 x 트랜스포즈 이런 식으로 쓰고 있긴 한데요. 뭐 기본적으로 제곱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돼요. 자, 요거를 그 위에서 한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분리가 돼요. 어떻게 분리를 하냐면은 이제 xij 이제 왼쪽을 오른쪽으로 바꿨으면은 분리가 되겠죠. 그래서 왼쪽을 오른쪽으로 이제 각각에 대해서 다 리플레이스를 하고 정리를 하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게 이제 between 이 variation에 해당하는 그런 게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이 에러에 해당하는 거는 ij에 대해서 xij 마이너스 xi 바 xij 마이너스 xi 바 트랜스포즈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토탈 sum of square가 이 왼쪽에 있는 t가 우리가 이제 토탈 sum of square라고 할 수가 있겠죠. 토탈 sum of square. 여러분 회귀 분석이나 아노바 할 때 SST라고 썼던 그게 기억이 나죠? 네, 그거예요. 요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지금 x바 전체 평균하고 i번째 평균들만을 비교를 하는데 요 ni가 그냥 이 weight 팩터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복잡하면 잠깐 무시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전체 평균 x바 각 그룹의 평균 xi 바를 비교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between sum of square라고 부를 수가 있고요. 그럼 이 나머지는 우리가 within sum of square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네. 요 마지막 거에 대해서만 사족으로 한마디만 더 하면은 요 마지막 거를 우리가 어떻게 다시 쓸 수 있냐면요. 요거를 우리가 그냥 이거를 t는 b 더하기 w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요 마지막 w는
i는 1부터 g까지, j는 1부터 ni까지 xij-xi 바. 지금 그냥 다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써놓고 내가 어떤 것을 할 거냐면은 여기를 ni로 나누고요. 다시 앞에다가 ni를 곱할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있는 이 fraction, 이 비율이 어떤 게 되죠? 지금 요 두 번째 있는 요 부분. 자, 요 부분을 보면은 i번째 population에서 관측한 관측값들만 이용을 했어요. 그쵸? i가 1이죠. 아니, 지금 i번째 그룹만 보고 있죠. 그리고 각각의 관측값을 그 i번째 관측값들의 평균으로 빼서 제곱을 하고 샘플 사이즈만큼 나눴기 때문에 이게 뭐가 되죠? 각 이 i번째 파퓰레이션에서 관측된 관측값들의 샘플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되겠죠. 샘플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라고 하려면은 사실은 이렇게 빼야 되네요. 좀 고칠게요. ni-1로. 네, 크게 상관이 없긴 한데. 네, 그래서 요거를 다시 쓰면은 i는 1부터 g까지 ni-1의 si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si라는 거는 이제 i번째 population에서 나온 관측값들만 가지고 계산한 샘플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요거는 사족이고요. 나중에 혹시 필요할 수도 있어서 일단 써놓은 거고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토탈 베리언스를 between하고 within으로 나눴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일별량으로 지금 T, B, W가 전부 다 P by P 매트릭스예요. 얘도 P by P 매트릭스고요. 얘도 P by P 매트릭스고 얘도 P by P 매트릭스인데 P가 1인 경우, 일변량인 경우에는 뭔가 토탈 sum of square라는 숫자를 이 between sum of square, 이 between이라는 거는 그룹 간의 차이, 그룹 간의 between 그룹이죠. 그룹 간의 차이에 대해서 나와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아노바 할 때는 이것을 그룹 간의 차이 또는 뭐라고 했죠? 이 트리트먼트의 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도 있었죠. 그리고 이 W within sum of square는 이 평균으로부터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에러로 이렇게 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within sum of square를 아노바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죠? sum of squared error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회귀 분석이나 여러분 이 분산 분석을 배울 때 이 토탈 베리에이션을 스퀘어 더하기 이 sum of squared error로 나눈 바로 그게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다른 점은 숫자가 아니고 매트릭스를 쓰고 있다는 점, 그것만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한 변량을 가지고 이제 한 변수를 가지고 정의를 했던 분산 분석을 이제 그 P차원의 벡터의 관측값에 대해서 확장을 할 건데요. 이것을 우리가 이 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라고 부르고요. 줄여서 마노바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이제 이 마노바라는 거는 가설 검정의 과정이고요. 지금 보여줄 거는 여기서 쓰이는 테이블이에요. 여러분 아노바 테이블 기억날 것 같은데 바로 그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노바 테이블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소스별로 우리가 이 변량을 나누고요. 변동을 나누고 소스가 뭐가 있었죠? 이제 between이 있고요. 소스 중에 하나로 그다음에 within이 있었어요. 네, 이 between이 마치 이 그룹 간의 차이고요. 이 within이 마치 에러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약간 시그널 같은. 그러고요. 요거를 이제 두 개를 합하면 이제 토탈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각각의 sum of square 값, 우리가 테이블을 만든다면은 각각의 sum of square 값은 요 위에 써 있는 바로 요 between은 B라는 매트릭스고요. within은 W라는 매트릭스고요. B 더하기 W가 이제 토탈 sum of square 매트릭스가 되는 거고요.
각각의 자유도가 있어요. 이 between, within의 자유도를 먼저 볼까요? 토탈을 먼저 볼게요. 자, 토탈의 자유도는 요거를 보면 돼요. 여기 지금 t가 이렇게 정의가 됐죠. 그럼 요거를 할 때 관측값 n개 중에서 지금 전체 평균 하나를 빼고 sum of square를 계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의 자유도는 n-1 또는 n이 이제 각 관측값을 다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between을 한번 볼게요. between의 자유도는 지금 보면은 xi 바가 g개가 있는데요. 그것들의 평균, 이게 지금 이 가중 평균이긴 하지만 평균이죠. 평균을 하나를 뺐기 때문에 전체 그룹의 개수 g에서 하나를 뺀 게 자유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g-1이 자유도가 되는 거고, 자, within은 자유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 n-1에서 g-1을 n-1 마이너스 g-1 하면은 뭐 자유도가 되는데요. n-g죠. 그러니까 네. 각각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w라는 게 지금 쓸 때가 여기 있네요. 요 각각 이 샘플 코베리언스, 각 파퓰레이션, 각 그룹에서의 샘플 코베리언스를 더한 형태가 돼요. 그러면 이 샘플 코베리언스의 자유도가 ni-1이었죠. 그래서 전체 자유도는 이 ni-1을 이 모든 i에 대해서 i는 1부터 g까지 다 더한 그런 형태가 됩니다. 네, 이게 n-g랑 같아지겠죠, 당연히. 네. 자, 그래서 이 아노바 테이블을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 그럼 따라가 보면 이제 이 sum of square 대신에 우리가 자유도를 나눈 mean squared error가 있었죠. 그래서 mean squared는 여기서는 뭐 g를 g-1로 뺀 거, 그리고 w를 n-g로 뺀 거, t 이건 뭐 필요 없긴 한데 n-1로 뺀 이런 식의 표현을 쓸 수가 있겠죠. 자, 아노바 테이블에서는 아노바 테이블이 어떻게 생겼죠? 아노바 테이블 가장 마지막에 뭐 하나 들어가죠. 여기 F라는 값이 하나 들어가고 또 뭐 P 밸류도 들어가고 이런 게 다 들어가죠. F라는 게 어떻게 정의가 됐었죠? 뭐였지? F라는 거는 이 토탈 중에서 within이 얼마나 되는지 또는 토탈 중에서 between이 얼마나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의 비율로 보고 있었죠. 이 F라는 거는 결국은 비율이에요. ratio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비율을 정의할 수가 없죠. 왜냐면은 이제 t를 b 나누기 t, 뭐 w 나누기 t 이런 식으로 이 f라는 통계량이 나오는데 b가 매트릭스고 t가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럼 역행렬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결과가 또 매트릭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 f라는 값이 없고요. 마노바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p-밸류는 있지만 뭐 이렇게 단순하게 나오는 p-밸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마노바 테이블은 실제로 우리가 테이블로 그릴 수 있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여기 들어가는 요 엔트리들이 지금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리지는 않지만 아노바의 개념을 확장한 뭐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통해서 어떤 테스트를 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하고 싶었던 테스트가 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위에 내가 써놓은 게 있으니까 복사를 해올게요. 어딘가에 네, 요거를 테스트하고 싶어요. 복사. 네, 요거를 그냥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데, 자, 요거를 테스트를 할 때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규모가설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이 BWT, 이 sum of square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B가 뭔지, W가 뭔지 다시 한번 보고 올게요. 그림을 다시 한번 갖고 오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그림. 네, 이 그림. 좀 지저분하지만, 요거 말고 더 깨끗한 걸로 갖고 올게요. 이 그림. 이 그림이 좋아요. 자, 여러분 봤으니까 조그맣게 해놓고,
자, 이 그림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이 b라는 값은 결국에는 뭐죠? 이 mu1, mu3, mu2 요 값들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있을수록 b가 커지는 그런 성격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귀무가설이 사실이라면은 사실은 mu1, mu2, mu3가 다 같은 점이에요. 그래서 H0 그 귀무가설이 사실이라면 b가 작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H 이 대립가설이 사실이라면 이제 이 귀무가설이 사실이 아니다가 대립가설이 되는 거고요. 이 대립가설이 귀무가설이 사실이 아니면은 b가 커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테스트 스태티스틱, 이 마노바에서의 테스트 스태티스틱은 B가 얼마나 큰지, B가 크면은, 여기서 우리가 히어리스틱하게, 이 H0를 언제 리젝트 하면 되죠? 만약에 B가 클 때, 그러면 귀무가설이 사실이 아니란 뜻이니까, 그러면 리젝트를 하면은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이 투 샘플 또는 두 개 파퓰레이션이 있는 상황에서 똑같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 B라는 거는 결국은 평균의 차이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쵸? 여기서 이 그랜드민 뮤와 이 뮤 아이들의 차이, 그러니까 평균들의 차이로 이루어진 건데 이 평균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는 항상 우리가 스탠다다이즈를 한 상태에서 봐야겠죠. 그래서 그 스탠다다이즈를 한 상태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스탠다다이즈를 뭘로 하죠? 각각 에러의 크기인 이 within variance를 이용해서 평균의 차이를 볼 수가 있겠죠. With respect to the size. 이런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B가 크고 W가 작으면은 우리가 리젝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는데 굉장히 지금 핸드웨이비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W가 크다는 게 무슨 뜻이냐? 매트릭스인데. B가 크다는 게 무슨 뜻이냐? 매트릭스인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 B와 W 두 매트릭스, 합하면 T가 되는 이 두 매트릭스들을 이렇게 저렇게 조합을 해서 그거를 숫자 하나로 바꿔요. 뭐 아이겐 밸류를 이용할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아이겐 밸류를 이용하죠. 아니면 디터미넌트를 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노바에서 쓰는 테스트 할 때 쓰는 이제 B가 크고 W가 작을 때 이제 리젝을 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 스태티스틱이 어떻게 나오는지 일단 첫 번째 예부터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likelihood ratio 테스트를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자, 규모가설이 사실일 때, 그러니까 이 사실은 원래 파퓰레이션의 이 차이가 없을 그럴 때 우리가 이 뮤가 하나밖에 없죠. 이 뮤와 시그마를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대립가설이 사실일 때, 다시 말하면은 이 뮤1, 뮤2, 뮤g가 서로 다 다를 수도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각각을 추정하는 그때 likelihood가 있죠. 그때에 이제 MLE가 따로 있겠죠. 그래서 각각을 생각을 해보면은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할게요. 네. 그래서 일단 대립가설에서는 이 뮤 i의 MLE라는 거는 여러분이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요. 이제 xi 닷 바가 나오고요. 이 모든 i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의 MLE는
이 폴드 베리언스로 나오게 돼요. 폴드 베리언스는 우리가 저번에는 이 두 개의 파퓰레이션에서 폴드 베리언스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서는 G개가 있으니까 각각의 그룹에서 분산 행렬을 구한 다음에 사이즈에 맞게 적당히 섞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i는 1부터 g까지 ni-1의 si가 되고요. 전체를 이제 n으로 나눈 이런 값이 되겠죠. 네, 그래서 요게 지금 보면은 이 위에 있는 게 뭐죠? w가 되죠. 네, 그래서 요게 이 w within mean squared error에 해당하는 n이 클 때는 지금 요거는 사실은 정확하게는 n이고요. 다시 쓸게요. 정확하게는 n이고 within을 n으로 나눈 게 되고요. 이게 n-g. 이게 n-g를 왜 쓰냐면 여기 이 테이블에서 내가 이 w를 n-g로 나눈 이런 표현이 나와서 요거를 쓰는 거예요. 네, 이거 비슷해요. 뭐 같지는 않고 뭐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 대립가설에서의 MLE가 있으면은 우리가 PDF에다가 플러그인을 해서 이 likelihood ratio를 쓸 수가 있겠죠. 요것도 있어야 되죠. 이 귀무가설에서는 이 뮤1부터 뮤g까지가 다 같아요. 그래서 요거의 추정값도 다 같아야겠죠. 그래서 이 추정값은 뭐가 되죠? 전체 평균이 되겠죠. 전체 평균이 되고요. 뭐 0을 어디다가 좀 붙일게요. 네, 그래서 요거에 이제 그 귀무가설 하에서의 추정값도 마찬가지죠. 요거는 지금 뭐가 됐죠? 여기서는 지금 평균이 각각 xi 바였기 때문에 이 xi 바를 각 관측값에서 빼서 만든 공분산 행렬들을 합해서 만들었어요. 이 경우는 평균이 그랜드 미니이기 때문에 요것만 빼면은 돼요. 그래서 요거는 정확하게 토탈 베리언스를 n으로 나눈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likelihood ratio 스태티스틱을 써보면은 요거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로그 likelihood under 뭐가 되죠? 이 대립가설 likelihood under 규모가설 네, 요거를 써보면 여러분이 계산을 해보면요 이게 n 곱하기 로그의 t b 요런 형태가 돼요. 그래서 이 테스트는 만약에 우리가 요거의 분포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은 이 분포를 이용해서 이 likelihood ratio statistic이 크면은 이게 크다는 얘기는 b가 작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걸 또 한 번 더 쓰면은 네, 이런 식으로 절대값이 아니고 지금 이 디터미넌트예요. 이 b의 크기가 작으면은 likelihood ratio statistic이 작아지고요. 마찬가지로 w가 커지게 되면은 w가 작아져도 거꾸로네요. 잠깐만. 잠깐만. b가 커지면은 likelihood ratio statistic이 커지게 돼요. 지금 좀 위아래 들어가서 내가 헷갈렸는데 어떻게 되죠? 맞습니다. b가 커지면은 이 likelihood ratio statistic이 커지게 되고 w가 작아지면은 작아지게 돼요. 그래서 이 값이 크면은 기각을 하는 그런 검정을 하면 되는데 이 얼마나 커야 기각을 할지 그것을 알려면 우리가 정확한 분포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정확한 분포를 모릅니다. 그리고 알 수가 없어요. 있겠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분포, 뭐 F분포, 카이스퀘어 분포 이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쓰지는 않고요. 여기서 쓰는 거는 요게 이건 모르는데 근사적으로 이제 likelihood ratio statistic은 P의 자유도가 P 곱하기 G-1인 그런 카이스퀘어 분포를 따른다라는 게 알려져 있어요. 근사적이라는 거는 이제 샘플 사이즈가 클 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당연하지만 이제 규모 가설이 사실일 때 이런 분포가 있다. 네, 그래서 이런 결과를 이용을 해서요. likelihood ratio 테스트는 이 likelihood ratio statistic 이 chi-square의 이제 1 마이너스 알파 퀀타일보다 클 때 리젝을 하면은 이제 likelihood ratio 테스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강의 시작할 때 뭐 깔끔한 결과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이는 요거의 분포가 우리가 정확하게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깔끔하지가 않아요. 이 분포를 구하려고 여러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해서 결과가 좀 있긴 한데요. 뭐 이제 60년대, 70년대 그때 분들이 엄청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근데 결과를 지금 쓰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결과들이 너무너무 지저분해가지고 그게 잘 쓰이지는 않습니다. 아까 요 부분이 이제 B가 크고 W가 크고 이럴 때 어떻게 변하는지 요런 이야기를 했으면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볼게요. 자세한 얘기를 하면서 다른 통계량에 대해서도 몇 가지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T 오버 B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볼게요. 요거는 지금 B 더하기 W 나누기 B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 B의 디터미넌트는 B 인버스의 디터미넌트의 역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A의 디터미넌트 곱하기 B의 디터미넌트는 그냥 A 곱하기 B의 디터미넌트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이용을 해서 요거를 보면은 B의 디터미넌트 대신에 B 인버스의 디터미넌트 곱하기 B 더하기 W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B를 안에 넣으면은 얘가 I 더하기 W 내가 아까부터 계속 실수를 하고 있었네요. 이제 보니까 요 결과를 보니까 뭔가 잘못된 게 아는데요. 저 위에서부터 조금 고칠게요. 네, 좀 틀리게 이야기한 게 많이 있네요. 보니까 여기가 지금 W인데 내가 B라고 썼네요. 중간에 좀 말이 안 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B가 아니고 W예요. 이래서 이상했구나. 네, 여기가 지금 아까 B라고 써놓은 게 W가 되고요. 이 부분도 W라고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도 당연히 W가 돼야겠죠? 자, 요거는 W의 인버스가 되고요. 그러면은 W 인버스의 B가 되고요. 요거를 또 다시 쓰면은 우리가 W를 지금 이 시메트릭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반으로 갈라서 양쪽으로 나눠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또 다시 쓰면은 요거 더하기 W의 마이너스 절반, W의 마이너스 절반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아까 내가 사실 잘못 이야기했는데 지금 다시 보면은 요 값, 요 likelihood ratio statistic은 B가 클수록 커지고요. W가 클수록 작아지는 그런 성질이 있는 것을 이제 요거를 통해서 확실히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likelihood ratio statistic 말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른 통계량을 제안을 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본 게 요거를 보지 말고 I 더하기 요거를 보지 말고 그러니까 identity matrix 더하기 W inverse B를 보지 말고 그냥 W inverse B만 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중에서도 이 아이겐 밸류 특히
요거의 아이겐 밸류를 이용해서 우리가 테스트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몇 가지만 좀 적어 놓을게요. 그래서 어디 볼게요. 우리가 윌크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여러분이 그 혹시 소프트웨어를 돌리면 이런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그냥 통계량만 다르고 다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될 것 같아요. 호텔링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호텔링의 T-스퀘어 만든 호텔링이라는 사람. 그다음에 필라이라는 사람 이렇게 있는데요. 윌크가 생각한 통계량은 우리가 likelihood ratio statistic에 쓰이는 바로 이 통계량과 같고요. 로이가 생각한 거는 W inverse B의 이제 투놈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largest eigenvalue 요거의 largest eigenvalue와 같은 거고요. 호텔링이 생각한 거는 total variance 같은 거를 보는 거죠. 그래서 W inverse B의 트레이스를 보는 거고요. 이 필라이라는 사람이 본 거는 B의 B 플러스 W의 인버스. 자, 요거를 본 거예요. 자, 요것들을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이제 이 사람들이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런 거를 만들었는지를 한번 이해를 한번 하도록 볼게요. 자, likelihood ratio를 우리가 써보니 W가 크거나 W가 작거나 B가 클 때 리젝을 하게 되더라. 이런 거를 봤고요. 우리가 테이블에서 봤을 때도 같은 식의 이 rejection 룰을 찾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거는 자, likelihood ratio 이 statistic 이렇게 써놓은 요 likelihood ratio statistic의 이 귀무가설에서의 분포를 찾기가 어려우니 혹시 그냥 요것만 보면은 요것의 귀무가설에서의 분포가 쉽지 않을까라고 해서 요거를 한번 해봤는데 그렇지 않았고요. 로이는 그러면 이거는 디터미넌트를 본다는 거는 모든 아이겐 밸류의 곱을 보는 것과 같죠. 그러지 말고 가장 큰 것만 보면은 조금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가장 큰 아이겐 밸류만 본 거고요. 요거는 아이겐 밸류의 곱이라면은 요거는 아이겐 밸류의 합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보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필라이라는 사람은 이제 요거를 조금 더 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게 본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면 좀 쉽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런 거를 이런 통계량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통계량도 이 귀무가설하에서의 분포가 간단하게 나오지가 않아서 전부 다 샘플 사이즈가 클 때 이 근사적으로 하는 검정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멀티베리에이트 아노바는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이 검정의 그 방법이 정확히 이렇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이런 다른 통계량들, 이런 다른 이 검정 통계량들이 어떤 경우에는 검정력이 더 좋고 어떤 경우에는 검정력이 낮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 어떤 것을 쓰는 게 가장 좋다라고 알려진 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1970년대에 연구를 중단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 답이 없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멀티베리에이트 아노바를 할 때는 이런 여러 가지 통계량에 기반한 테스트를 전부 다 보는 것으로 그 일반적인 이 여러 그룹이 다른지 같은지를 검정하는 문제를 이제 그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티베리에이트 다별량 분산 분석 또는 마노바라고 하는 방법은 우리가 보았던 이 마노바 테이블에서 출발을 해서요. 여러 가지 통계량을 구하고요. 각 통계량이 규모가설이 사실일 때의 근사적인 분포를 이용해서 이제 검정을 하면은 여러 가지 p-밸류가 나오겠죠. 이제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 이제 마노바라고 생각을 하면은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요 정도이고요. 자, 요게 다음 주에 이야기할 거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만 한 2분 정도만 좀 얘기를 할게요. 다음 주에 우리가 할 이야기는 이제 분류 또는 판별 분석, 영어로는 classification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다음 주 월요일부터 볼 건데요. 거기서 생각하고 있는 모형이 오늘 이야기한 모형과
같아요. 지금 관측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은 멀티베리드 observation xi를 우리가 관측을 하고요. 그리고 각각의 멀티베리드 observation의 옆에 y라는 이런 이 뭐죠? 레이블 같은 게 붙어 있죠. 이 y는 여기 지금 여기 좀 고쳐야겠네. 여기 써 있네요. 이 population label이나 뭐 class information. 그 y는 1부터 k개까지. 우리는 오늘은 g라고 했는데 여기는 k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카테고리컬 한 거죠. 그래서 이 x의 분포가 무엇이냐? 라고 할 때 우리 오늘 처음 시작했던 것처럼 이 y라는 이 관측값이 k일 때 그때의 이 x의 분포가 어떤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그룹일 때는 이제 두 population, F1 population, F2 population에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 X, Y가 같이 관측되는 이 두 번째 이 랜덤 샘플의 모형 있잖아요. 그거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요. 오늘 봤던 문제는 이런 식으로 이 믹스드 파퓰레이션에서 나온 이 관측값들이 있을 때 그러면 이 믹스처를 주는 이 G계의 또는 K계의 파퓰레이션이 같은지 다른지를 이제 검정하는 문제였다면은 클래스 분류는 조금 다른데요. 분류는 이렇게 여러 개의 파퓰레이션이 있을 때 이 관측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러면 내가 Y를 관측하지 않고 X만 관측했을 때 여기 보면은 X만 관측했을 때 이 X로부터 1번 그룹에서 나왔는지 K번째 그룹에서 나왔는지를 판별해내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판별 분석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이기도 하는데요. 그런 분석을 하는 게 이 분류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 월요일 날 한 2시간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